만들어 볼게요. 129번 오늘 이거 어법 문제 푸는데 129, 그 다음에 131, 132, 133 이거 오늘 설명할 겁니다. 그 중에 129번인데요. 자, 우리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봤는데, 예를 들면 committed 뒤에 이게 맞냐 틀리냐예요. 잘 보세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다음에 그들은 주어, welfare 동사. 선생님 굳이 앞에 이거를 다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끝났어요. 보다시피. 그죠? 끝났는데, 문제는 여기서 as a result라는 이 접속어는 앞에 있는 문장과 다음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오케이? 그래, 우리가 they라는 문장, 주어 동사인 독립된 하나의 문장과 컴마 찍고 또 다른 t의 문장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아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문장에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컴마 찍고 t에는 분사 구문이 들어갑니다. 자, 중요한 건 발견한다. 그들 자신을 어디 미아가 됐나? 자, 여기에서의 committed는 우리가 영어에서 하나 여기까지 합시다. be committed to A라고 하겠습니다. A에 공헌하다. 뭔가 이바지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보다시피 수동의 형태가 왜 나와 있죠? 자, 수동의 형태라는 얘기는 이 to가 전치사란 얘기예요. 자, 이런 게 되게 많는데, 자, 문장으로 따지면 이제 A라는 것에 공헌하다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여기가 바로 이 argument에 뭔가 공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여기는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인 즉슨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앞에 문장에 나왔고, 이 뒤에는 지금 문장이 아니에요. 설령 동사라면 얘가 주어입니까? 그 말이 안 되죠.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어에서 ed가 붙었다라는 건 동사가 아니면 뭐다? 분사밖에 없습니다. 과거 분사. 얘밖에 없어요. ed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동사가 아니라면.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에서 이 분사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은 형용사의 역할을 해요. 물론 과거 분사만이 아니라 ing로 시작하는 현재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역시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 문장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동사예요. 왜냐하면 동사의 기준으로 놓고 동사가 있으면 그 뒤에는 동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런 그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 일단 여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됩니까? 동사가 아니에요. 그죠? 과거 분사인 committed가 되는데 과연 이게 맞나? 형용사로 쓰는 것은 현재 분사인 committing도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committing과 똑같이 뭐하러 썼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쓸게 그냥. 이렇게 두 가지를 넣고 뭐가 들어가는 게 맞나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오케이? 아주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능동의 관계예요. 능동이란 건 그 뒤에 뭐가 와야 됩니다. 목적어가 동반이 된다. 목적어는 한마디로 명사죠. 이게 동반이 된다. 맞나요? 자, 그런데 과거 분사라는 건 수동태였겠죠. 원래 여기처럼 be committed처럼 수동태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뒤에 commit란 단어 뒤에 있어야 될 목적어가 지금 수동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서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그 말인즉슨 과거 분사인 pp가 오게 되면 영어에서 그거 뒤에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붙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동사 뒤에 주로 쓰이는 명사는 목적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죠? 수동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명사가 앞으로 가서 만들어진 게 수동태 문장인데, 우리가 수동태라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pp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동사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동사를 쓸 수 없고 그냥 거기에 pp만. 왜? pp는 형용사니까 10개든 20개든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그 뒤가 보다시피 전치사 to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얘는 바로 뒤에 붙는 명사가 아니죠. 그 말은 여기는 뒤에 목적어의 명사가 없다라고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동의 의미가 되는 committed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겠죠.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 이제 학교에서 하는 어법 문제들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요런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에 여기는 is가 나왔잖아요. 그죠? 5번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interested는 무엇에 흥미가 있는이에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죠? 그런데 여기도 역시 ed예요. 오케이? 물론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interesting이라는 ing하고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할게요. 왜? 자, 우리가 주로 이렇게 사람의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분사가 쓰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자, 감정 나타내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일단 확실한 건 ing 형태로 쓰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p 형태로 쓰이는 게 있습니다. pp란 건 이가 붙는 거. 그건 얘랑 같네? 그런데 이 감정을 나타낼 때는 주로 얘의 뒤에 목적어 오고 안 오고 하는 형태가 아니야. 나는 행복해. 뭐 뒤에 명사 적나요? 적지 않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 자체가 감정을 나타낼 때는 목적어를 동반하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나타낼 때는 뒤에 명사의 유무로 문제를 보시면 큰일 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ing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의 뭐뭇을 우리가 이제 쉽게 좀 설명해서 주는 이라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pp는 그 행동을 누군가에게서 받는 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래 놓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여기서 좀 다루고 있는 interest란 단어를 봅시다. 사전에 들어보시면 interest는 누구에게 흥미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ing가 붙으면 흥미를 주는의 뜻일 거고 ed를 쓰게 되면, 다시 말해 pp를 쓰게 되면 흥미를 받는의 뜻이 되겠죠. 자, 여기 문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 잠깐 지울게요. 이 ed가 쓰였다는 의미는 흥미를 무언가로부터 받는의 뜻이 되겠죠. 누가? 문장의 주어가. 이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응? 주어가 누굽니까? 자, 이거를 구분 못했어요. 야, 벌써 이 앞에가 대시 나왔죠? 대시 나오고 avoid라는 동사로 나온 걸로 봐서 essay라고 하는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but이라는 여기가 지금 뭐가 나왔어요? 등리 접속사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에 있는 것은 얘하고 병렬일 거예요. 그러면 이 is 앞에 들어가야 될 주어는 한마디로 essay입니다. essay하고 흥미를 주네 마네의 관계는 essay가 흥미를 남에게 줍니까? essay가 흥미를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흥미를 주는 essay가 되겠죠. 그럼 얘의 관계는 주는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ed가 아닌 ing 형태가 들어가 줘야겠죠. 반대로 만약에 이 주어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사람이 남에게 흥미를 줄 수 있지만 보통 흥미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e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부분 좀 적어두세요. 오늘 건 좀 필요한 게 많네. 자, 그 다음에 31번, 131번도 지금 여기는 일단 옳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옳은 거. 답은 그냥 선생님이 시원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2번입니다. 이유가 왜냐면 and라는 단어 뒤에 뭐가 나왔던 건 완전한 문제가 아니죠. 이건 100% 병렬 문제일 겁니다. 앞에 나온 것은 동사 형태로 나온 건 to stop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to가 생략되어 있는, to는 생략할 수 있어요. 이게 병렬 관계로 사용이 되는 건 얘가 유일하다. 그래서 to move 대신에 그냥 move를 쓰는 건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일단 fight for, 무엇을 위해 싸우다입니다. 그죠? 그런데 대시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는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아닌 접속사죠. 뒤에 부분을 봤더니 확실히 불완전해요. 그죠? 그러면 얘가 관계대명사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대시 관계대명사라면 이 자리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없앨까? 그렇지. 이걸 없앨 수는 없죠. 그러면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대명사 what을 쓰면 딱 들어갈 자리죠.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은 보다시피 앞에 선행사가 따로 필요 없고 단 다른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됩니다. 됐죠? 다음 4번은요. 자, 이 has라는 단어에 밑줄이 되어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얘가
수의일치. 주어랑 관계가 단수가 아니라 혹시 복수 아닐까? 라는 거 1번. 이게 이제 이 동사에 밑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본 방법. 두 번째는요. 동사가 아니고 얘가 준동사. 다시 말해서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어서 뭐 to have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야 할 가능성이 보통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봐볼까요? It's smarter and ultimately better. 그것은요, 더 똑똑하고 궁극적으로 더 낫다. 뭐에? For you. 당신으로 하여금. 자, 첫 번째, to be open-minded. 뭐가 되는 거? 열린 마음이 되게 하는데 더 낫고, 그리고, 여기도 and라는 접속사, 등위 접속 나왔네? 이 해석가 맞으려면 주어가 it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얘가 수의 일치든지 아니면 준동사라 그랬잖아요. and가 나왔는데 앞에가 to be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자리가 has가 아니라 to have가 된다면 어떨까요? 자, 해석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기에 더 낫다. 그것은.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갖기에 더 낫다. 어떤 믿음? 요런 믿음을. 어때요? 해석하는데 큰 문제 없죠? 그렇다면 여기는 수의 일치가 아니고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하지만 이 to는 생략할 수 있겠죠. 아마 원본에는 to가 생략되어 있을 겁니다. 요렇게. 준동사 중에 우리가 to 부정사가 여기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보세요. 이거 어렵네요. 이거 어렵네요. 자, 여기서부터 봐요. If you continue doing. 다음에 what이 나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what이다. 선행사 필요 없다. 뒤에는 불완전하다. 여기는 틀렸다고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자, 뒤에 부분 뭔가 봤더니 you think. 너는 생각한다. 이게 언뜻 들으니까 뭔가 말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애가 드는데. 자, 여기는 이건 이 책 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what 뒤에 you think를 이렇게 가로쳐서 삽입절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얘가 안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이 what은 무슨 격입니까? 주어 동사 뒤에 여기가 빠져서 목적격이 되는데 사실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is가 들어갔을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동사가 있어? 목적격이야? 주격이야? 애매한 문제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to be가 된다면 또 가능할 것도 같아요. 내용상.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목적어 뒤에 이 목적 어떠한 상태가 되다란 말로 쓰이면 이거는 맞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어이없기도. 하지만 우리 책에서 만들었던 디자인됐던 내용은 이 what 뒤에 주어 동사라는 삽입절이 하나 들어가고 그걸 뺀 나머지가 진짜 동사가 나오는 이런 문장 구조를 주요한 문법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한다면 여기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did not. did not은 뭔가 뒤에가 부족하죠.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이 되려면 앞과 같아야 되거든요. 앞에 뭐냐면 they were right. 그 뒤에 옳았다 라는 것을.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이라 말로 않았을 때 they were not right입니다. 원래 문장이. 그런데 굳이 겹친 right 안 쓰면 얘는 동사는 줄일 수 없죠. 또 not도 줄일 수 없죠. 그럼 여기는 did not이 아니고 were not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해됐습니까? 문제 퀄리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맞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욕할 수도 있잖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자, 그리고 32번. 이건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여러분 자기가 원래 답은 아닌데 틀린 거 번호 이거 적었다. 32번에 오답 번호 없으세요? 자기가 5번 또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이 정답이 맞으신 분들은 이게 왜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틀리신 분은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32번 가겠습니다.
132번에 일단 5번을 썼던데요. 앞에가 일단 and가 내 눈에 보이네.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create라는 게 맞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무조건 틀렸다 볼 수 없으니까 지금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아니니까 이것도 병렬이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앞에 쓰이는 동사가 있나 봤더니 uses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기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용육 생산은 광대한 양의 물과 땅과 곡식과 에너지를 쓰고 육류 생산은 만들어냅니다. 문제들을. 가능하겠네요. 그럼 여기가 이게 각각 병렬 관계로 A와 B가 들어가 있다 보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 다른 답은 뭡니까? 2번이 문제인 것 같네요. 왜 2번이 문제냐? Y가 맞다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게다가 앞에 reason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들어있는, 그죠? 근데 관계부사의 특징이 D가 어떻습니까?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여기 완전한 거 볼까요? 어린 성인들은 준다. 뭘 줘요? 뭘 줘요? 목적어 없네요? 그럼 이거 완전히 아니고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려면 관계 대명사가 돼야지 관계 부사가 될 수 없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과 쓸 수 있는 건 Y가 아니고 여기 reason을 받는 that이라든가 아니면 which와 같은 관계대명사, 무슨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 자리에 위치해줘야 한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계부사의 특징은 그 D가 완전, 관계대명사는 D가 불완전. 완전, 불완전은 뒤에 들어간 명사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주다라는 단어는 뭘 주는지 뒤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133번 가겠습니다. 133번. 자, 133번에 여러분 그 오답했던 거 보면 몇 번인가요? 3번. 또 2번. 나머지는 되셨나요? 2번. 오케이. 일단 오른답 정답 고르셔서 보시고 왜 그게 틀렸는지 한번 봐볼게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자, 133번 같은 경우에 일단 2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2번에 제일 핵심이 되는 건 to last라는데 last가 일단 지속되다, 지속시키다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게 to가 붙었으니까 얘가 준동사로서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럼 문장 구조 보면 앞에가 하나의 나쁜 경험이 주어가 되겠고, 그죠? can be가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일단 확보됐어요. sufficient은 충분할 수 있다. 뭐 할 만큼이라고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부사 용법입니다. 뭐 할 만큼 충분할 수 있다라는. 뭐 우리가 무슨 용법인 건 알 필요 없지만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를 두 개 쓸 수 없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썼다. 뭐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false가 강요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동사가 들어간 자리가 맞나? 아니면 주어 동사 수의 일치가 안 맞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 준동사인 to false가 되는 거나 이래야 되지 않나? 자, 문장의 시작이 어딘가 봤더니 problems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중간에 that이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need라는 동사가 나온 것으로 봐서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럼 어디까지냐? 그런데 이 뒤에 얘가 동사라면 여기서 끊어야 될 거고, 만약 얘가 동사 아니고 더 다른 동사 뒤에 있다면 뒤까지 가봐야겠죠. 그런데 아무리 여기는 to 부정사, 여기도 to 부정사, 끝까지 중에 얘 아니면 동사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바로 자,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은 문제가 주어, false가 동사. 그런데 선생님 혹시 이게 수동 아닙니까? are falsed가 되는 거 아니에요? are falsed가 그렇게도 우리가 또 의심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뭐라 했냐면 과거 분사가 쓰이면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다 그랬죠. 보다시피 이렇게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 형태는 될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false가 맞고 주어가 problems란 복수의 명사니까 수의 일치도 맞고, 그래서 3번은 큰 어려움이 없이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자, 갑자기 내 답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자, 일단 4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도 R가 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동사. 방법은 일단 얘가 동사 아닐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의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앞에가 지금 봤더니 뭐 콤마가 있어요. 뭐지 이거? 근데 여기가 대시 나와 있네? 이게 뭐야? that 뒤에 동사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데? 그럼 뭐지 이게? 자, 이 앞에도 또 대시 있어요. 그럼 얘도 역시 동사네? 주격 관계대명사네?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는 꾸며줘야 될, 수식해줘야 될 선행사가 존재하죠. 여기 are 또는 offer가 보다시 복수의 명사로 쓰이는 거 봐서 앞에 있는 landscape가 여기서는 선행사가 돼야 됩니다. 맞나요? landscape가 선행사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돼서 뭐 뒤에 나머지까지 갈 텐데 맨 처음 쓰인 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주어가? 그러면 대부분 답이 선생님 랜드스케이프요. 아니죠. 내비게이트가 항해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에 ing가 붙는 경우는 첫 번째 동명사,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분사. 자, 내비게이트가 항해하다야. 아하, 현재 분사로 쓰면 되잖아요. 바락바락 오겠죠? 그럼 뭐뭐 하는 지형입니다. 아, 항해하는 지형. 뭐 요새 새로 나온 무슨 뭐 있나요? 막 땅들이 움직입니까? 어디 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여기서는 현재 분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곳을 여행을 한다, 항해를 한다라는 동명사로서 지금 사용이 된다고 봐야겠죠. 동명사는 우리가 단수 취급합니다. 그리고 동명사가 쓰였으면 뒤에가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절은 여기에 전부 랜드스케이프 꾸미기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이 R가 이 내비게이팅이라는 주어와 뭐가 돼야 돼요? 주어 동사 일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R가 아니고 is로 바뀌어야 된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문장의 명사인 랜드스케이프가 쓰인 것을 보고 얘가 명사로 보는 경우는 R가 맞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해석상 이 내비게이팅이 항해하거나 운행하는 것이라는 말이 돼야지 항해하는 땅, 지형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is가 돼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숙제 여기까지 했나요? 자, 일단 여기서 멈추고 우리가 어디까지 나갈지 이따 봐야 되겠네요. 자, 잠깐 멈추겠습니다.